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900에서 3,0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키움증권이 봤을 때는 그 이상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진단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하게 되었고, 코스피는 또다시 상승해서 2,900을 눈앞에 두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재미있게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보고 가야겠죠. 일단 오늘은 애플의 WWDC가 열리긴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애플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럴 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거대 소식이 나타날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뭐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쁘다 이런 얘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물가가 잡힌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다시 등장하겠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죠.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내만여의 날이라고 보통 말하고, 이때를 전후로 증시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혹시나 최근 들어 많이 급등했던 증시가 금요일부터는 조금 조정을 나타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일, 이제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될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있는 날이죠. 다만 주말 사이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는지, 머스크랑 트럼프랑 싸우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트럼프가 규제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정상적으로 공개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와서일까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3000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제는 뭐 다들 믿으실 것 같아요. 저기리시 593 했을 때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은 뭐 가능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뭐 내년에야 되지 않겠어? 그냥 나는 뭐 그렇게 안 올라도 되니까 많이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제가 593을 말하면은 야 이거 다음 주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실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증권사의 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의 뷰를 보자면은 지금 코스피는 기술적 강세장까지 돌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4월 초 그때 코스피가 2300이었죠 2800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와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와중에 고객 예탁금도 3년 만에 6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봤다시피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낮아지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예적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 전 코시국 때 금리가 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부 다 몸으로 깨닫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주식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신정부 기대감, 정책 기대감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상승이 거기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900에서 3,0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키움증권이 봤을 때는 그 이상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진단했는데요. 큰 줄기를 결정하는 펀더멘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정책주 위주의 전략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분위기가 과연 무한정 이어질지, 지금 이제 뜨거운 게 뭐 지역화폐 관련주, 지주사, 증권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무한정 뭐 여기서 부터 2배 올라가는 그러한 시나리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정책주의 이러한 행복한 전략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코스피가 2,900 찍고 3,000 찍기 시작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또 실적 따라가야겠죠. 하반기에는 실적 대장이 누구인지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카카오그룹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카오를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는 카카오가 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우리가 봤었는데요. 결국은 증명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카카오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리 인하
기대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네카오 전부 다 괜찮은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카카오페이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새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오늘 지역 화폐 관련주, STO 관련주 등등 전부 다 관련 섹터겠죠. 전부 다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네이버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장기 상승이 시작이 아닐까, 네카오의 장기 상승이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개인적으로 과거 전 고점과 얼마 전 저점의 중간 위치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월봉을 봤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카카오 14%나 오르고 있네요. 네이버는 3%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한 8만원 정도 그 라인까지는 충분히 홀딩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6만원 수준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들고 있을 만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과연 네카오는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 단어를 빼고는 뭐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난리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뭐 호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라는 회사가 뉴욕에 상장했는데 연이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국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가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STO 법제화 기대감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난리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가? 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이 뭔지는 아시죠?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그것. 그런데 그거의 단점, 저 기릿이 아직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는 뭐 코인을 인정 안 해,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뭐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와중에도 아직까지 코인을 안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변동성을 당연히 들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투자했다가 뭐 하루아침에 뭐 20% 30%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보통 코인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화성 갈크니까 이러한 이미지가 정말 강한데요.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 화폐 가치가 없지 않겠냐, 야 결제 그 시간마다 화폐 가치가 다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화폐가 될 수 있냐,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딱 해봤더니 근데 야 코인은 코인인데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면 어떨까,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게 된 건데요. 마치 우리나라 돈, 미국 돈처럼 환율이 뭐 많이 변해봐야 1% 이 정도로 변하면은 충분히 화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코인을 만든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코인이랑 달러나 뭐 원화 같은 실물 자산이랑 연동되게 만들어서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니 길이 근데 뭐 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은 코인이잖아. 그런데 굳이 원화도 있고 달러도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야? 물론 여기에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만 보자면은 일단 갈수록 CBDC, STO 등 이러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중간 매체가 필요한데,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그냥 여기서 시간 끌고 있다가 나중에 자리 다 잡고 난 다음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아무도 안 쓰겠죠. 그래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그러한 수요도 자극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또 다른 이유긴 한데요. 해외 송금을 할 때 우리는 뭐 계속 환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더욱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요즘 좀 뜨고 있고, 이 관련주가 오늘 매우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재난지원금 그리고 지역화폐 적극 검토. 대선 전만 하더라도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봤던 것 같은데 바로 진행하는 모습이네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연일 지역화폐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 여러 기업들이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어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벤처 투자도
관련주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벤처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또한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 정책 관련주고요. 이재명 정부는 연간 40조 원 규모 육성 수혜 기대감을 꺼내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또 그 중심에는 AI 관련 투자가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일 AI 관련주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너무나 좋은데요. 하지만 모든 섹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는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어디서 빠져나가나 봤더니 바로 조선과 방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왼쪽의 주봉을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 많이 안 좋았죠. 그 와중에도 계속 상승했던 게 조선과 방산인데, 그런데 최근 물론 왼쪽에 보면은 여전히 고점이라서 이게 뭐 빠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어쨌든 1년 내내 달려왔던 이제 조선주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애들, 야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여기서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충분히 조선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거, 실제로 1년 달려왔으니까 많이 올랐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반면 다른 곳들은 이제 오른 지 몇 주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기회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투자증권은 HD 현대미포의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심플했습니다. EV 에비타로 그냥 자기가 이제 계산했을 때 과거 2007년 그때 조선 엄청난 호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고점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조선주 지금이 고점 근처일지, 아니면은 언제나 그랬듯이 조선과 방산은 빠지면 사야 되는 섹터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 하나시스템의 주봉을 보면은 1년 내내 달리다가 이제 고점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죠. 과연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LNF 매도 리포트. 오늘 2차전지는 트럼프와 머스크 싸움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국장이 좋은 와중에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LNF는 골드만삭스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을 피하지 못했어요. 자, 골드만삭스는 목표가, LNF 목표가를 4만원으로 하향시켰고요. 지금 주가가 빠져도 51,600원인데 4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재무 건정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LNF의 내년 부채 비율이 376%라고 하며 이자 보상 비율을 0.3배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돈 아무리 벌어봐야 이자도 못 내는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은 사기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진단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LNF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 건지, 2차전지의 미래는 언제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성통상 자진상패 추진. 작년에 자진상패를 하려다가 실패했던 신성통상,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도전한다고 해요. 작년에는 가격을 낮게 제시해서 실패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4,100원에 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신성통상은 우리가 많이들 입으실 것 같아요. 탑10이나 지오지아 등을 보유한 국내 스파 브랜드의 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주주환원을 안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던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자 바로 그냥 상패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당연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미국도 다이소가 잘 나가요. 우리나라에서 다이소가 최근 계속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거 미국도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도 월마트, 코스트코보다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등 이러한 친구들이 더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 필수품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부유층까지 달러 제너럴, 미국판 다이소를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이제 달러 제너럴은 올해 미국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 와중에도 50%나 급등했고요. 달러 트리도 25%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은 불법 이민자 단속이 달리 지금 미국에서는 큰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LA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 반대 시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를 꺼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은 야, 내란도 아닌데 무슨 군대를 동원하냐, 이거는 불법이다, 이러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치권에서도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렇게 불법 이민자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뭐 5분의 1, 6분의 1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불법적이었긴 하지만 미국 내 노동력 중 하나였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보니까 이 단속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강행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